암에 대한 모든 것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전이성, 재발성 위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임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이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주로 담당해서 치료하게 되는 항암 치료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전이성 위암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사실은 조기 진단만 해서 전이성 위암이 없는 시대에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좀 진행되어서 진단이 돼서 오시는 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있긴 있잖아요. 진행성 위암, 뭐 조기 위암, 전이성 위암, 재발성 위암, 간단하게라도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주실래요? 전이성이라고 하면 여러 조기 진단의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진단받을 때 우리가 수술하기 어려운 다른 장기라든지 임파선까지 병이 침범된 경우를 이제 전이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간이나 뭐 복막이나 뼈 같이 이런 다른 장기 위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암을 전이성 위암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기 위암이나 아니면 진행성 위암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수술적인 치료 후에 항암 치료까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적 관찰 도중에 이제 재발을 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재발성 위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이성 위암이나 재발성 위암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병기라고 따졌을 때는 모두 이제 4기에 해당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치료의 목적이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환자가 잘 지내실 수 있는 삶의 질적인 면을 유지시키면서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게 목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인 경과는 현재 아직은 좀 치료들이 많이 제한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진단받고 나서 이제 재발하거나 전이성으로 진단받고 나서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재발성이나 전이성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기대 여명이 지금 그 정도일 거다. 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적 치료제라든지 일부 면역 항암제들의 결과들이 나오면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환자들이 동일하게 이제 1년 이내의 생존 기간으로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치료 반응이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표적에 따라서 치료제의 반응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생존 기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랑 그다음에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랑 설명하는, 위암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기대 여명이 사실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가 최근 들어서 되어가고 있다. 여전히 이제 평균적인 기대 여명이 한 1년 정도인 것 같긴 하지만,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일부 표적 치료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서는 뭐 2년, 3년이신 분들도 있고, 뭐 면역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에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뭐 2, 3년 이상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대 여명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이성 재발성 위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경과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러면 전이성 위암이다 그러면 수술로 암을 다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그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위암 치료는 사실 이제 우리 항암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항암 치료는 가장 우리가 많이 예전부터 했던 세포독성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있고, 위암도 사실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 이슈로 나오는 면역 항암제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물론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는 조금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치료할 수 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를 주로 이제 현재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헐투 포지티브 양성인 환자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표적 트라투즈마브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과 함께 같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처음 진단되었을 때는 위암 같은 경우에는 헐투라는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표적 치료제를 포함한 세포독성 항암제를 치료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세포독성 항암제만 치료할 거냐가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약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쓸 게 없나요? 위암은 특히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위암은 사실 세포독성 항암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평원 허가나 이런 것들이 위암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어서 그 외에 이제 이후에 치료하는 건 우리가 2차 치료, 2차 3차 치료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보통 게 있나요? 2차 치료에서는 라무시루맙하고 파클리탁셀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폴피리나 아니면 도시탁셀 베이스로 그러니까 도시탁셀과 포함된 이제 컨비네이션 약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의학적인 판단이니까 2차 치료제로 뭐 이 보험 기준이라든가 환자분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결정하는 거라서 사실 1차 치료 이후에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위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면은 위에다가 방사선 치료만 하자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타장기로 진행하는 게 주된 경우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중단해 놓고 6개월 이내에 진행한다거나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클탁셀 라무시무맙이라는 약을 보통은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 이후에 진행한 경우라면 뭐 아까 폴피리나 도스탁셀이라는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 다른 종류를 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어쨌든 의학적 판단이고 지금 자료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 이렇게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암의 치료는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또 3차 치료 이후에는 또 급여가 좀 안 되기는 하지만 면역 치료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경제적 여력이 되면 보통은 권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 뭐 폐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새로운 표적 치료제라든가 면역 치료제랑 뭐 세포독성 항암제 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엄청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뭐 위암에서는 좀 그런 내용들이 없나요? 이제 아까 뭐 기대여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기대여명은 예전에 썼던 뭐 세포독성 항암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트라스투즈맙 저희가 허셉틴이라고 통용하는 뭐 그런 약제들까지 사용하는 환자분들의 이제 생존 기간, 평균적인 생존 기간이었던 거고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 바뀌는데 환자분들이 지금 전체 환자의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환자들의 평균적인 기대 여명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제 뭐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위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저희 뭐가 달라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쯤에도 저희가 면역 항암제를 1차 치료 실패하고 2차 치료 실패한 환자들한테는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 치료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쓰지 않은 것보다는 쓴 게 낫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의 결과였다고 하면은 다른 암에서랑도 비슷하게 이제 이 좋은 약을 그러면 앞에 더 일찍 쓰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서 올해 이제 나온 게 미국 FDA에서 면역 항암제 더하기 일반 항암제를 같이 쓰는 걸 1차 치료로 허가를 했습니다. 니볼루맙이라는 약도 허가가 됐고 그리고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약도 이제 허투 양성인 환자에서 허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랑 일반 항암제랑 섞어서 하는 것까지 다 허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빠르게 1차 치료로 이제 보험은 안 되지만 니볼루맙 더하기 일반 항암제 사용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일반 항암제만 사용한 거에 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거 말고 또 새로운 게 없나요? 이제 뭐 새로운 연구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아까 뭐 트라스투즈맙이라고 했던 연구 말고 그때도 표적 치료제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표적 치료제 더하기 일반 항암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랑 달라진 게 지금은 NGS라고 하는 이제 똑같은 위암이지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가진 이제 위암은 동일한 위암이 아닐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뭐가 다른가에 대한 유전자 표적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나오는 게 이제 허투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약제가 이제 나와서 그게 아직은 쓸 수 없지만 그런 걸 쓸 수 연구 결과가 있다. 네,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있고 뭐 그러니까 NG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암이라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이 바뀐 게 암이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따라서 암의 위에서 시작된 게 다 위암이지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어떤 약제나 이런 걸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NGS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특별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헐투 돌연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에서 쓰는 약제나 대장암에서 지금 효과가 증명된 약제나 이런 것들로 한 연구가 위암에서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는 발표는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사용을 못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 것 같죠. 엄청 많죠. 예,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유전자 분석을 지금 루틴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그 약 자체를 모든 사람한테 현재는 못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실 때 이런 게 있다던데 어떠냐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위암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는 헐투 양성 여부에 따라서 헐투 표적 치료제와 항암 치료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항암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거나 이게 이제 1차고 아까에서 나빠지면은 2차, 3차 치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제들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새로운 표적에 대한 연구가 꽤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얘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처음에는 수술 못 한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하다가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였는지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 이제 수술 성적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걸 먼저 하고 이거는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행성 위암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층 중에 이제 두 번째 층 이상만 침범한 암을 다 진행성 위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 중에서 수술은 처음에는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타장기 침범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위에서 커져서 사이즈가 뭐 한 5cm, 10cm짜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가 있고 혈관을 타고 원격전이라고 얘기하는 전이가 없는 경우라면 이거는 수술은 어려운데 수술로 완치는 불가능한데 요런 정도의 진행성 위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암에서 얘기하면 국소진행성암. 국소진행성암, 수술 불가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암이죠. 네. 그래서 고진행성암을 얘기하는 거죠. 위암에서의 일반적인 어드밴스드라고 얘기하는 진행성 위암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서양에서 먼저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3가지를 동시에 투여를 했더니 이런 환자들에서 그런 치료를 먼저 하고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수술의 효과들이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3가지 세포 독성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를 했더니 이제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이상철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진행성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제 항암 치료 좀 힘들 수 있지만 3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일부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사실은 그 정도로 많이 진행돼서 진단되는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기 최근에는 더 드물어졌죠. 네, 정기 검진을 하면서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 암에서 한 70% 이상이 차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꽤 진행을 했는데 원격 전이가 돼서 진단되는 환자가 훨씬 많고 원격 전이 없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돼 있는 국소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냥 진행성 위암은 원격 전이가 없으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타장기 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횡격막 쪽으로 침범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러면 한꺼번에 다 절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술 못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판단을 했는데 항암 치료했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많이 줄어서 지금 정도면은 CT에서 보이는 정도가 남아있는 정도가 수술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그 판단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계속 항암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전이성 위암의 치료는 2년 전에 비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꽤 많이 들어오긴 했네요. 2차 약제로 아까 파클탁셀 라무시무마유라는 약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 면역치료제를 섞어서 하는 치료도 지금 급여가 되지는 않았지만 허가가 되어 있고 자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표적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곤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 사용은 못하지만 나오고 있고 그런 발전들이 2년 사이에 있었다. 앞으로 또 나중에 또 다루면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코멘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사실 위암의 임상 연구가 실제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위암 임상 연구는 대부분 2상이나 3상 연구들이 많은데 그런 연구는 좀 다른 일상 연구보다는 안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을 또 써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치료에 비해서 이게 새로운 치료법 시도하는 게 혹시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하는 임상 연구를 생각해 보면 임상 시험을 생각해 보면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얘기 없으면 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